예로서 자기 용량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기 용량. 우리가 전기 용량을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 전기 용량과 같이 전기 용량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죠.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 용기인가예요. 담을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평행도체로 이루어진 캐패시터잖아요. 캐패시턴스가 전기 용량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인덕터, 우리가 코일을 인덕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일 인덕터에 자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의 양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용량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다뤘던 내용으로는 전기 용량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것을 캐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캐패시턴스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은 마지막 주제로서 7.2절에 자기 용량이라는 내용을 다룰 텐데 이거는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 용량을 특징 짓는 것이 결국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을 특정 짓는다고요.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행도체 같은 경우에 전기 용량을 C라고 그러는데 C라는 것은 입실론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입실론이 유전율이란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해도 좋고, 페로파미터니까 단위 길이당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용량,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가 페럿인데 이거 단위 파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면적에 비례하고 그리고 캐패시터의 이 간극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이때 이 C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구동시키는 가장 명확한 예가 어떤 것이냐 할 때 회로에서 전압 강하의 합을 구한 것은 전압 강하가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 원인이 인가해준 기전력이었지요. 기전력에 의해서 결국은 전기장애 세기라는 그 물리량이 그 도선을 따라가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때 이것을 표현하는 식이 J 시그마 E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류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어떤 식이 있었냐 하면 결국은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을 구동시키는 것은 NI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자력에 의해서 자기장이 구동된다라고 이해하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원인은 V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원인은 전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얻게 된 그 배후에는 어떻게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C라는 것을 얻었냐 하면 저기서 말하는 V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용량을 구해보고 싶은 어떤 그 재료도 있고 형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구조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전압 V를 주어졌을 때 전압을 이제 이렇게 쓰기도 했죠. V0만큼 전이차를 주어 보면, 그러니까 평행도체를 생각해 봅시다. 평행도체에 전이차를 주면 결과적으로는
전위가 높은 쪽에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되잖아요. 그렇게 유도되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요거에 대하여서 유도된 전하량 가지고서 전기용량을 정의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Q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100V 줬을 때 10쿨럼이 유도된다 그러면 1000V 줬을 때는 100쿨럼이 유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례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축전기의 구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C라는 것을 정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게 저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정의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정의할 때 그 기자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결국은 I라는 거잖아요. 전류를 얼마만큼 주면 그것에 비례해서 자속이 생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속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1A를 줬을 때 자속이 10웨버라고 하면 10A를 줬을 땐 100웨버가 생길 게 당연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일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서 생성되는 거는 P는 I에 비례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P라는 자속이 얼마나 쇠교하는가가 결국은 중요하겠다. 그것이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량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인덕턴스라고 정의한 것이에요. 이게 인덕턴스를 정의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L이 되면 이게 무엇이 될 것인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헨리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뮤가 따라 나오겠죠. 왜냐하면 뮤라는 것이 헨리파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헨리파 미터인 뮤에 비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재질을 뭘 사용했는지, 공기를 그대로, 자유공간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강자성체를 사용할 건지, 강자성체를 사용하면 할수록 자기용량은 커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쇠교자속이라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전류 I를 주면 자속 P가 생겨나지만 그게 코일을 몇 번 감겼는지도 중요한 인자다, 요소다. 그래서 쇠교자속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NP라고 해서, 그래서 인덕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쇠교자석이 생겨난 것은 I에 비례할 텐데 I를 주어봤더니 NP라는 쇠교자석이 생겨난 걸로 봐서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다라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단위를 추적해 보면 그것이 헨리로 나와. 여기 뮤가 여기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F 속에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회로 소자를 배웠어요. 회로 소자를 배우면서 축전기 그리고 축자기, 그러니까 캐패시턴스, 인덕턴스를 배웠다고요. 그때 이제 그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그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이라고 이미 배웠다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그거를 알고 있다면 인덕턴스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지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거고, 이거는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알고 있다면. 에너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2번 정의에 따라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덕턴스는 이렇게 정의된 것이다. 자, 이 정의한 거 어때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할 만하죠? 전류 I를 가해줘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자기 용량이라는 것을 정의해보자, 그런 것이니까요. 자, 첫 번째로서 동축전송선을 생각해 봅시다. 동축전송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동축전송선이 있다면 동축전송선에 도체도 있고
내부 도체도 있고 외부 도체도 있고 그래요. 그 각각이 인덕턴스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동축 전송선의 A부터 B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그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 있는 유전체든지 아니면 자유 공간인데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말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장에서 이긴 우리 2 파이 로분의 i라는 것을 뭐 귀가 닳도록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속을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속이라는 것이 전류 i에 비례해서 생성되는 것이니만큼 그래서 p를 구해보면 자속 밀도를 면적 적분하면 그게 이제 자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뮤제로 i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테플론이라든지 이런 유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유 공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테플론도 사실은 뮤제로예요. 왜냐하면 강제성체가 아니니까. 테플론이라도 좋네요. 뮤제로라는 값에 의해서 저기에 뮤제로라는 것이 들어가고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그 단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에 이렇게 된 단면적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AP 성분 이게 AP 성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AP 성분으로 밖에는 뭐 적분할 그런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적분하게 되면 여기 보다시피 로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딜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AP와 AP 내적하면 1이 됐고 Z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그냥 D라는 값을 얻었고 0에서부터 D라는 길이만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D가 얻었고 2파이분의 뮤제로는 그대로 비례 상수로 갔고 그럼 로분의 1이 있는데 로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ln이잖아요. 그래서 ln A분의 B가 된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을 봐요.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처음으로 구한 인덕턴스이니만큼 이게 어떻게 헨리가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당연히 헨리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2파이는 단위가 없어요. 뮤제로는요 헨리파미터예요. 그죠? 헨리파미터. 요거는 I는 암페어. 요건 D는 미터예요. 그러니까 헨리파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했으니까 헨리예요. 요것도 미터고 요것도 미터니까 미터부터 미터니까 단위 없어요. ln 속에 들어간 거니까 단위 없어요. 그럼 요거 자체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헨리 암페어죠. 그걸 뭘로 나눠줄 거예요? 암페어로 나눠줄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암페어로 나눠주는데 P를 구했고 N이 얼마냐? 인데 이번 경우는 N이 한 바퀴 돈 거예요. 내부 도체로 갔다가 외부 도체로 왔으니까 이게 한 번, 코일이 한 번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니까 N은 1로 취해서 2파이 뮤제로 ID였던 걸 I로 나눴으니까 2파이 뮤제로 D가 돼서 여기 보니까 헨리만 나왔단 말이에요. 헨리만. 그래서 헨리로 나왔다. 인덕턴스가 저만큼 된다. 그러면 저게 D미터가 저만큼 나왔으니까 1미터는 그럼 D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거 우리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라고 이제부터 쓸 거란 말이에요. 캐패시턴스 할 때도 똑같이 정의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길이에 어차피 비례할 것이니까 길이는 제외시키기 위해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프라임이라고 써서 이렇게 나오면 헨리파미터라는 단위를 갖는 인덕턴스 자기 용량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자기 에너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우리끼리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뮤제로 h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했을 때 2파이 로분의 i라는 크기의 제곱에 있고 이게 dv 최적 적분이기 때문에 로 딜로 dp dg로 이제 적분하게 되면 역시 로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P에 대해서는 2파이가 나올 때 곱해주고 그리고 Z에 대해서는 D를 곱해주는 거니까 D도 나왔고 2파이가 이게 4파이 제곱인데 2파이를 곱했으니까 여기 2가 또 있네. 2파이를 곱해주면 4파이만 남고 그래서 뮤제로 i제곱 여기 D에다가 로 제곱이 있는 것은 여기 로 제곱인데 여기 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상쇄돼서
여기 역시 또 로가 하나만 남아요. 로분의 1만 남는다고요? 로분의 1을 적분하면 ln이고 ln a분의 b가 되어서 역시 여기는 단위가 없고 어쨌든 이런 단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단위를 WH라는 것은 2분의 LI 제곱이기 때문에 L이라는 것은 I 제곱분의 2배의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서 구하게 되면 I 제곱이 상쇄되고 2를 곱하게 되면 2파이 이렇게 돼서 아까 구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수식에서 방법 A가 있고 뭐 방법 B가 있고 방법 C가 있다고 해서 그 값이 달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올 테고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코일의 그 권수가 하나짜리. 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로서 이제 도체 자체가 있잖아요. 내부 도체도 있고 외부 도체도 있는데 이제 내부 도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부 도체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이 표면에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내부에는 자기 에너지가 없겠죠. 자기장의 세기도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없을 테니까 그냥 우리 가정하기를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 도체 내부 도체의 내부를 균일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가 구한 그 도체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 이미 구한 적이 있어요. 그죠? 도체 표면에만 흐른다 그러면 이게 제로겠죠. 내부 도체 내부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 용량은 없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구했고 자기장의 세기가 그렇다면 이제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이번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정의에 따라서 구하는 건 조금 뒤로 미루고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구하면 아까 구했던 대로 H의 제곱에다가 2분의 이번에는 이게 자성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뮤라는 값을 쓰고 그래서 아까 구한 대로 해보니까 16파이분의 뮤 I 제곱 D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값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내부 인덕턴스는 2배를 해서 I 제곱으로 나눠주면 8파이분의 뮤 D가 나온다. 8파이분의 뮤 D. 그럼 단위 길이당은 8파이분의 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구하면서 우리 이제 즉각적으로 뭘 그 체크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고 맞네 헬리파미터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단위 없고 여기는 헬리파미터니까 여기는요 헬리파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했으니까 헬리가 나오네.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는 거라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정의에 따라서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자속 P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속 P를 구해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다면 자속 밀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뮤만 곱했어요. 뮤만 곱했고 그러면 그것을 면적 적분하면 되는데 면적 적분에서 나온 것이 4파이분의 뮤 ID예요. 그럼 4파이분의 뮤 ID를 구할 때 I분의 M파일 때 우리 8파이분의 뮤 D라는 거 이미 구했잖아요. 그럼 8파이분의 뮤 D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N을 2분의 1이라고 놔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아까 내부 도체가 있고 외부 도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코일수를 말할 때 권수를 말할 때 한 번 감긴 거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내부 도체만이니까 이렇게 가다 말았어요. 이렇게 돌아온 게 없죠. 그래서 턴수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2분의 1. 근데 요렇게 구한 거는 책을 아무리 들춰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방법만 얘기를 해요. 앞에 방법 이렇게만 구한 것만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이렇게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턴수가 2분의 1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저걸 설명한 걸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갖고 고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왜 2분의 1을 써야 되지라고 고민했는데 별것도 아니더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턴수는 그러니까 권수는 n은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니까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자기 용량이에요. 그럼 자기 용량이란 말은 그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셀프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자기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 근데 이제는 코일이 두 개가 놓여지게 되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때는 상호 자기 용량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호 자기 용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턴수가 n이 있는, 그리고 i가 공급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공급되는 것에 의해서 일로 이렇게 P라는 것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L이라는 것은 공급해준 전류분의 NP로서 생겨나는데 이걸로 끝이라고요. 이게 자기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인데 요 옆에 또 다른 코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또 다른 코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코일에서 생성된 이것 중에 일부가, 요 놈은 요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일부가 제2의 코일을 관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도 N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하고 이건 다를 거예요. 이걸 N1이라고 그러면 이거 N2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N1I에 의해서 생성된 그 자속이 있었는데 그 자속이 여기를 관통할 때도 그러면 여기도 자기 용량이 생겨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자기 용량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호. 영어로 말하면 이걸 뮤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자기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이렇게 생겨나는 이 자속 전체를 이렇게 쓸 거예요. on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류 1에 의해서 I1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N1을 관통하는 쇄교 자속에 관계되는 자속, 그런 의미예요. 됐죠? Phi1, 2. 그럼 여기도 Phi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Phi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거 뭐라고 써야 될 거예요? 뭐에서 생겨났어요? 1에서 생겨났죠? 1. 어디를 쇄교해요? 2를 쇄교하죠.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Phi11이 있고 Phi12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I1이라는 게 있다면 여기 I2라는 것을 또 가해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도 I2를 가지고서 여기 자기 용량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I2에서 생성된, 여기 이렇게 생성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성되는 P가 있다면 이 P는, 이 전체는 뭐라고 쓸 것이냐면 I2에서 생성되어서 2를 관통하는, N2를 관통하는 자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요 근처에 있던 거는 요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갈 땐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2에서 생성돼서 1을 쇄교하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죠. Phi11도 있고 Phi22도 있고 Phi21도 있고 Phi12도 있게 된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미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용량이라는 것은 뭐 상대방 생각할 것 없이 여기서 말하는 I1하고 P11만 있으면 됐었고 N1만 있으면 됐었죠. 그 다음에 L2라는 거는요. I2만 있으면 되고 P22하고 N2만 있으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용량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자기 용량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여기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호 자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완화는 여기서 설명을 안 했어요. 생략을 했어요. 완투라는 것은 I1에 의해서 생성돼서 N2를 쇄교하는 놈, 그리고 P2와는 I2에 의해서 생성돼서 N1을 쇄교하는 그런 자속이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똑같이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M12라는 것은 전류 I1을 생성자로 보고, 그런 뜻이에요. 생성자로 보고 그것 때문에 I2가 흐르는, I2는 아니죠. 사실은 그건 일부러 흘려보내는 거니까 N2가 있는 그 코일의 인덕턴스, 작용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려면 보다시피 여기 I1이라는 게 소스란 말이에요. I1에 의해서예요. 이게 소스예요. 그 다음에 쇄교하는 것은 P12해야 되겠죠. 1에 의해서 쇄교해서 2를 쇄교하는 거. 그리고 코일 수는 N2죠. 요걸 따라갈 거라고요. 뒤에 있는 첨자를 따라갈 거라고요. 그래서 I1분의 N2 P12로 정의하면 되겠고, 반대로 이거는 I2가 소스니까 I2에서 생성된 1에서 N1이라는 코일에 의한 작용량을 구하는 것이니만큼 P21에 대한 쇄교자석은 N1을 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M12하고 M21은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코일 두 개가 있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작용량은 세 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작용량이 있고 서로 간에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고 그렇게 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서 이거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구하는 경우라면, 자기 에너지인 경우에는 이 자속 밀도와 자기장애색의 내적을 가지고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것이 이렇게 되는 것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 소스로 나눠준 것으로 이제 이게 나온다. 이게 결과만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저런 수식을 이용하면 되겠다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철심 토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철심 토로이드가 있는데 철심을 공유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쪽에 N2가 있고 I2, N2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I2를 흘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N1이라는 그 코일이 있어요. I1을 흘려보자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N1, N2로 엮여진 그런 코일이 두 개가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 저항은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철심이니까. 그래서 자기 저항 RM이라는 것은 그 오메 법칙에 따라서 P분의 동글 I분의 VM이니까 P분의 VM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뮤 S분의 D라는 거예요. 이런 수식은 이제부터는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속은 RM분의 VM이니까 저 RM을 이용해서 하면 D분의 뮤 S NI가 돼요. D분의 뮤 S NI, 이것도 조금 익숙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쇠교자석이라는 것이 세 종류가 있죠. 사실은 네 종류가 있는데 두 개는 같다. 아니요, 안 같아요. 쇠교자석 자체만으로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네 개 다 구합시다. 네 개 다 구하면 NP, NP가 있고, 이건 이제 자기용량에서 다루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Ph11이라는 것하고 Ph22라는 거하고 Ph12하고 Ph21하고 해서 자, 요거 봅시다. 요 Ph12하고 Ph11하고 Ph12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Ph11이나 Ph12의 소스는 뭐예요? I1을 공급해줘서 일어난 자석이죠. 그러면 I1에서 생성된 자석 Ph11이 어디를 흘러요? N1도 흐르고 N2도 흐른다고요. 철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코일은 아주 밀접하게 감기 때문에 새나가는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아이디얼리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Ph12하고 Ph11하고 Ph12는 같아요. 그래서 Ph12하고 Ph11을 보면 이게 P라는 거니까 D분의 mu S N1 I1이듯이 여기도 N1 I1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I2를 공급해 봅시다. I2라는 전류를 공급해 보면 그럼 이게 생성되겠죠. Ph22가 생성되겠죠. 그럼 Ph22라는 건 D분의 mu S N2 I2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N2 I2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Ph22예요. Ph22가 있는데 거기서 생겨난 자석은 여기도 또 관통해요. 그러면 Ph22하고 Ph21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h21도 여기 똑같이 D분의 mu S N2 I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쇠교자석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달라지냐면 여기는 N1을 곱해야 되고 여기 N2 곱해야 되고 여기는 N2 곱해야 되고, 그래서 뭘 일치시키는 겁니까? 요 쇠교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쇠교자를 일치시키니까 여기 N2 여기는 N1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식이 얻어지는데, 이제 쇠교자석이니까 이거 나눠줄 때 요거하고 요거는 뭘로 나눠줄까요? I1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자가 I1이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I1하고 I1으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N1의 제곱이고 이건 N1, N2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 용량하고 여기에 상호자기 용량은 다르지요. 여기는 N1의 제곱이 들어가는 어떤 수식으로 나올 테고 이거는 N1 곱하기 N2로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가 퍼득 생각납니까? 결국은 N1, N2를 곱해줬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요 놈도 그러겠네. 그죠? 그럼 이것의 생성자는 뭐라고요? 요게 생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I2로 나눠줄 거예요. I2로 나눠주면 N1 곱하기 N2네. D분의 μS는 다 똑같고, D분의 μS 다 똑같고, 이건 N1 곱하기 N2, N1 곱하기 N2, 이거는 N2의 N2, N1의 N1. 그러니까 자기용량 하나, 자기용량 두 번째, 이거는 상호 자기용량인데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아니죠, 요거하고 요건 같지 않아요. 분명히 I로 나눠줬을 때 용량을 구할 때는 생성자인 I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요거에 의한 상호 자기용량은 같아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인덕턴스 N1의 제곱, N2의 제곱, 상호 인덕턴스는 N1, N2. 그러니까 이거 N1, N1, N2, N2. 이건 N1, N2, 이건 N2, N1 이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용량은 독립적인데 상호 자기 용량은 서로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자기용량, 두 개의 코일이 있다면 세 개의 자기용량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자기용량을 좀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많은 내용인데 슬라이드를 줄이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쌈박하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 셀프 인덕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를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저렇게 코일이 각각 따로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같이 놓여져 있어요. 코액셜이에요. 동축에 축이 똑같아요. 축이 똑같아서 이거 이제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면 코일 두 개가 있어요. N1하고 N2라는 게 보일 겁니다. N1하고 N2가 보이는데 그걸 우리는 소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쓸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턴수로 가는 게 아니라 턴수 파미터, 그냥 밀도로 1m당 몇 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할 때는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좀 유의하면서 권선수 파미터, 단위 길이당 권선수예요. 단위 길이당 권선수가 놓여져 있는데 지금 R2가 R1보다 크다고 했어요. 반지름, 그 코일의 평균 반지름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이 R1이에요. R1이고 이 턴수가 얼마냐면 N2, 그러니까 여기 턴수 파 미터라는 새로운 단위를 가져왔어요. 이거 저기 뭐 구할 때도 우리가 했었냐면 솔레노이드에서 암페어의 법칙을 적용할 때도 해봤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전류를 이제 통을 해보는 거죠. 전류를 흘려보자고 해. I1이란 전류를 흘려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I1이란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자속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속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 단면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단면적을 구하면 여기에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닥이라고 표시를 하면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 자, 그런데 코일을 또 하나를 어떻게 코일을 지금 감았냐면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은 것의 코일은 N1에, 이게 R1이네. 이거 N1이 아니, N1이라고 해야 되겠죠. 통일해서 N1, I1, N1, R1. 그럼 이 N2라고 하는 것도 턴파미터인데 이때 전류를 우리는 I2라고 주어볼 거예요. 그래야 이제 셀프 인덕턴스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속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려고 할 거라고요. 6가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중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6개가 자속이 생겨날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잘 이해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전류 I1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라는 것은 이건 암페어 법칙으로 구해야 되겠죠. 암페어 법칙으로 구해서 첫 번째 문제는 암페어 법칙으로 구해서 이렇게 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의 DL이라는 것은 전류에 의해서 구동됐다. 여기 들어오는 게 뭐였었어요? 기자력이죠. 그럼 이제 기자력이라는 것을 뭐라고 쓸 것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합시다. D라고. 그럼 D라고 하면 NDI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요. NDI. 자, 그랬을 때 I1에 의한 거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거죠. H1이라는 것에 DL이라는 것이 N1DI1인데 N1DI1인데 I2는 제로예요. I2는 코일에 대한 코일 넘버 2에 대한 건 다 이제 리셋 시켜 놨어요. 그거는 없다고 가정하고 자기장의 색이 A1만 구해봐라 이러면 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HP에 요것을 이렇게 간 거예요. H1 phi 이럽시다. H1 phi에 A phi에 이것이 rho D phi A phi로 내적하는 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암페리안 패곡선이라고요. 암페리안 패곡선이 이것인데 N1D의 I1인데 그러면 요거하고 내적하면 1이 될 테고 그리고 로에 대해서 이거 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로는 상수죠. 그리고 이 로라는 것은 하여튼간 0에서부터 D까지 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암페리안 패곡선을 정한다.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페리안 패곡선은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암페리안 패곡선에서 여기 계산할 거 없고 왜냐하면 법선 성분이니까 그죠?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없고 차폐됐으니까 여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Z방향으로 이걸 Z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 Z방향으로 0에서부터 Z가 0에서부터 D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한 길을 생각한다 그러면 H1에 AZ 성분만 있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자속 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는 이 방향으로만 있다고요. Z 성분만 있다고 Z 성분. 그래서 H1AG에 이거 AG겠죠. AG를 내적한 거. 왜냐하면 요거니까 AG 그리고 요거 없으니까 요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G가 0에서 여기 써놓기는 G가 0에서부터 D까지라고 써놨네. G가 0에서부터 D까지 요거니까 결과적으로 H1D는 N1DI1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라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N1에 I1에 의한 걸 구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색이 1이라고 씀직한데 이거는 N1 요거하고 상쇄돼서 I1 그러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이게 암페어 파미터예요. 그죠? 암페어 파미터죠. 요건 단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해서 AZ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H2는요. 이거 따로 구할 필요 없겠죠? H2 똑같은 식에서부터 NO2의 I2AZ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쨌든지 암페리안 패곡선을 이용해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져요? 단위를 따져보면 된다고. 네? 단위를 따져봐서 암페어 파미터가 나온다를 확인하지 않고 그걸 이퀄로 써놓으면 감점할 거야. 이퀄이 아닌 걸 이퀄이라고 자꾸만 우기지 말라고. 그거는 감점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다. 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자 이제 3번으로 가는 거죠. 1번을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 자 이것도 이제 이 그림을 요걸로 이제 집약을 한 거예요. 요걸 이해하는 건 이겁니다. I1에 의해서 생성된 자속은 어디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어요. 그죠? I2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I1에 의해서 생성된 자속이에요.
요 빨갛게 표시한 거는요. I2에서 생성된 자속이에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에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랬으면 요건 답만 구할 거예요. 답만 구하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 기억날 겁니다. L1'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했냐 하면 아까 나왔던 것은 L1'이라는 것은 N1 곱하기 N1에 비례했어요. L1이라는 것은 I1분의 N1 P11인데 이것이 D분의 뮤 S N1의 제곱 이랬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이게 2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2로만 바뀌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M 있죠. M12 2가 있는데 M12는 저것만 써봅시다. D분의 뮤 S는 똑같고 거기에 N1, N2가 있었고 M2와는 D분의 뮤 S가 있는데 여기에 N2, N1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얻은 수식은 뭐였었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S랑 같은 S였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아니라고, 이 경우는. 다르다고, 단면적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라고 그냥 2라고 씁시다. 2라고 써서 이거는 D분의 뮤 S N2의 제곱일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면적이 왜 다 똑같았냐 하면 생성되어서 자속이 흘러가는 면적이랑 쇠기하는 자속이랑 같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면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러면 그 면적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면적이라는 것은 P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P를 결정하는데 P라는 것은 결국은 자속 밀도를 면적에다가 곱한 거기 때문에 면적이 나왔어요. 자속 밀도라는 것은 또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자속 밀도에 비례하는 것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면적에 비례하는 자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 네 가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걸 구할 때는 어쨌든 지금은 N1, N2에 N1에 의해서 생성돼서 여기부터 N1에 의해서 여기요.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N1 곱하기 N1이라고요. 그 얘기는 N1에 의해서 생성돼서 N2로 쇄기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 면적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면적은 어떤 면적이냐면 요 노란 것에 해당되는 면적이요. 그러면 그렇게 면적인 여기서 말하는 요 면적은 요걸 이제 완이라고 합시다. 완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간 S1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11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S11의 그 반지름이 얼마였었냐면 R1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파이 R1 제곱이에요. 그 단면적을 원처럼 생각해서 평균 반지름을 R1이라고 했으니까 파이 R1 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이거 S22라고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N2라는 것은
N2 곱하기 N2예요. 그죠? 그러면 I2에 의해서 N2를 통해서 생성된 것이 N2로 세교하는 거니까 저쪽 거 말고 이쪽에만 생각한 그거니까 그 경우에 단면적은 S22는 파이 R2 제곱이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진다고. 여기서부터는 달라지는 게 요거는 완에 의해서 생성되어서 2에 의해 세교하는 그런 면적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에서 생성된 게 이게 노랗게 표시한 거예요. 자석이. 면적을 얘기할 때는 2, 넓은 면적을 관통하는 놈은 그 노란 것 중에 몇 개나 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국은 여기에도 밀도가 있고 전속 밀도가 있고 여기에 걸쳐서 전속 밀도가 있는 것인데 전속 밀도에 해당되는 그 전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이제 전속이 나오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것에 대한 것이 S1에 의해서 2에 세교하는 것이고 이쪽 마지막 거는 2에서 생성돼서 1에 세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면적에 관계되느냐 할 때 여기에 관계되는 면적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면적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 하면 1에 의해서 2에 세교하는 면적은 전속 밀도가 여기에만 관계되고 여기는 빵이에요. 전속 밀도가 거기 없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에 관계된다고. 요 면적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게 파이 R1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2에에서 생성되어서 1에에서 세교하는 걸 한번 보자. 이거 거꾸로죠. 요건 거꾸로 2에에서 세교해서 2에에서 생성돼서 1에에서 세교하는 거라면 분명히 2에에서 생성된 거는 이 빨간 분필로 쓴 6개에 해당되는 전속인데 쇄교하는 것만 우리는 원하는 거니까 그 쇄교하는 것의 면적은 요 면적에다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속 밀도가 있더라도 그럼 무시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도 결국은 파이 R1 제곱이라는 면적을 사용하게 된다고요. 이건 이제 정성적인 거예요. 지금 느낌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해서 지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2개와 그리고 단위 길이당 상호 인덕턴스 이거하고 분명히 같아져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같아져야 된다고. 이게 같아져야 되면 요거 갖고 요건 변함이 없잖아요. 요거 갖고 요거 같잖아요. 이것도 같잖아요. 그럼 이것도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같아지는 것을 이거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면적이 I2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 R2 제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둘 다 똑같은 면적이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류 I1, I2를 제로로 하고 I1에서 생성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요. 그럼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는 암페리안 패곡선을 가지고서 암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구했다 하지요. 그 다음에 전류 I2에서 생성된 자기장의 색이 구해요. 역시 암페 법칙에 의해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라지 n을 썼다 그러면 라지 n2 나누기 d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스몰 n2라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 우선 그걸 이용해서 B1에다가 S1을 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뮤제로
N1I1 아까 N1I1 구했는데 거기다 뮤제를 곱해주면 이제 자속 밀도가 될 테고, 그죠?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를 단위 길이당이니까 D로 나눴고 I1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뮤제로 N1 제곱의 S1이라는 게 나온다. 또 혹시 마찬가지로 V22를 구하게 되면 아까 구한 게 H2가 이거였었는데 크기가 이거였었는데 거기다 뮤제를 곱했으니까 B2가 될 테고 B2에다가 파이 R2의 제곱을 해주면 면적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phi22가 나와서 단위 길이당이니까 D로 나눠주고 생성자 I2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뭐 요거 보면 뭐 요거하고 똑같은 값으로 나오리라 하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이게 뮤제로는 똑같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채웠으니까. 그리고 N1 제곱이 있고 N2 제곱이 있고 면적이 S1이고 S2라는 면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보자고요.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결국 phi12를 구해야만 되는 것인데 phi12라는 것은 생성자가 I1이에요. I1이라면 저 그림상으로 보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이 큰 코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안쪽에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B1에다가 S2를 곱한다는 얘기는 B1 S1 더하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자속 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B12를 구할 때 B1 S2를 구해야만 되는데 B1이 S1에 대해서는 B1이지만 그것이 S2-S1에서는 B1이 제로다라는 의미예요. 없잖아요. 제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이니까 D로 나눠주고 I1 생성자 I1으로 나눠주게 하면 I1은 사라지게 돼. I1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용량에 I1은 남아있을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검사하려고 가해주는 전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1으로 나눠주게 되면 뮤제로 N1, N2, S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phi21을 구하게 되면 이건 뭐 그대로잖아요. B2라는 것을 아는데 그게 구했던 것이 있고 거기다가 S1에 관통하는 것만 구하면 되니까 S1을 곱해주면 여긴 뭐 저것처럼 면적 두 개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렇게 구한 뮤추얼 인덕턴스가 이 값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로 확인해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뮤추얼 인덕턴스가 다른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뮤추얼 인덕턴스는 값 하나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코일이 겹쳤을 때 잘못 생각하면 여기다가 S2를 곱해 주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S2를 곱해주면 안 된다. 아니 거꾸로 저기다가 S2를 곱해준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밀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